한일 정상의 이번 오염수 방류 계획 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의 입장은 크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여당은 현실적 성과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국민의 안전 책임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오늘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복지부가 국민의 위해를 끼칠 경우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야 평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인데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총평부터 한번 여쭤보지요. 네, IAEA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모두 존중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사실상의 수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국 정상들이 양자회담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은 이 부분에 상당히 비중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어제 양자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첫 번째로 이 모니터링 방출 수에 대해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대표단, 우리 이 전문가가 이 모니터링 하는 데 있어 참여를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기준치 이상의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 방출량이 검출됐을 경우에는 즉각 중단한다.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기시다 총리로부터 확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진전된 모습이고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 대통령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도 더 확장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합의한 적 없어요. 답변 받아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현실적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데 무슨 성과를 냈는지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서 오염수 관련된 말 단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제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이야기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비공개 자리에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요구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맞는 요구죠. 하지만 그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과 인류의 걱정이 많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재고해달라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방류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조건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된다라고 말이 풀려져야지 정상인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입장과 윤석열 정부 입장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 두 번째예요. 한국 전문가가 오염수 검증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오염수 방류 과정의 전 과정의 모니터링 요원으로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방류에 대한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방류 결정하고 나서 이게 이제 뒤이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기시다가 동의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방류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방류를 중단한다. 이거는 기시다가 뭐라 그랬냐면 일본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방류는 중단합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나머지 모니터링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고, 그리고 한국 전문가의 참여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안 했고, 한국의 대통령실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언론에 알렸는데 일본의 언론에서는 단 한마디도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일본 외무성 그리고 일본 총리실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아예 언급조차도 안 했다라는 것이 이번 회동의 팩트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이미 오염수 방류가 문제가 없다라는 정부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걱정과 전 인류의 걱정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이런 회동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현실적 성과를 냈다라고 주장하시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말씀 한번 듣고 싶어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지금 IAEA 보고서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국제사회가 모든 국가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과 차이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방류하지 말라, 것은. 방류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방류로 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지. 계속 그 말꼬리만 잡고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게
국민을 위한 일입니까? 그 국익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공개 회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 가지 사안을 요구를 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당장 내놓았던 것은 모니터링 정보를 한국 측과 공유를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구했던 거는 전 과정에 대한 부분이었고 어쨌든 이제 바로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꼭 일본이 답변을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기시다 총리가 우리 전문가의 파견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들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실무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양국 간의 협의가 진전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IAEA가 끝까지 남아서 사무실을 운영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우리 전문가가 파견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 희망을 하는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각국이 다 희망을 할 겁니다. 아마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나라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IAEA도 아마 각국이 다 참여를 하겠다 했을 때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진전되는 부분에 있어서 양국 간에 우리 전문가가 당연히 파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일본은 실무적인 협의 과정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상황상 당연히 받아들이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받아들이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해주셨는데 대변인께서는 어떤 말씀하실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동의하십니까? 것처럼 아무런 답변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요구는 이번에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방류의 기본적인 조건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도 안 하고 한국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에서 요구한 내용조차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합의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설령 당장 합의가 안 됐다 할지라도 그렇게 일본에서 조치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본의 선의에 기댄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외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염수 방류가 일본의 입장에서 불가피하다라고 한다면 그 불가피한 대신에 인접국인 대한민국과 그리고 인류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내놓을 것이냐 일본에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생략돼 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과거에 불편하더라도 과거사 문제를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반드시 언급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최초의 회동을 할 때 역대 대통령 모두가 다 짚고 넘어갔어요. 왜?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오염수에 대해서 전 국민의 걱정이 있고 일본 국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단 한마디도 공식 공개 언급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국 대통령의 모습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게 우리 지금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기조 그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외교부 장관들, 역대 장관들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IAEA의 조사가 국제적 기준에 맞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똑같은 기조잖아요.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다 방류의- 반대를 건다는 겁니까? 국제적 기준에 맞고 예.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방류를 한다라고 하면 사전 조건으로 우리 한국의 전문가의 검증에 참여 우리 그다음에 전문가가 참여했지 않습니까? 잠깐 안 했죠. 문재인 정부에서 아이, 파견했지 않습니까? 그거 뭐가 다릅니까? IAEA의 IAEA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IAEA의 조사단의 일원으로 들어간 것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파견했잖아요. 아이, 왜 그러십니까? 예?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살았던 국민들은 다 나쁜 아니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 그렇게 IAEA 자,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안 예, 되니까. 문재인 제가 정부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만 확인하자 예, 예. 말이에요. 팩트지 사실만. 않습니까? 사실만 확인하자. 방류의 조건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이런 조건,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방류에 반대할 거냐라는 질문을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세 가지 제안이 있고 이것을 일본이 받아들일 것이냐, 어떤 답변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두 분의 의견이 다른 건데요. 이제 앞서서 해주신 말씀은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 상황상 이제 어느 시점에는 세 가지 조건 예. 가운데서 두 가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예. 부분이고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가 적극적으로 공유로 돼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이고 예. 또 만약에 기준치 이상이 나간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 그에 대한 감시를 해야 될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다 그러면은 예. 우리 전문가가 파견에 대해서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게 정연국 대변인의 말씀이시고 복기왕 대변인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게 일본의 어떤 선의 판단에 따르기에는 걱정되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확고한 이야기를 받아올 필요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말씀하신 건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방류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라는 저희가 입장을 거기서 정리를 해야 다시 되는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아직 입장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나가야 한다고 지금 보세요? 방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그런 단계가 예.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방류에 대해서는 지금 IAEA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국제사회가 모두 다 지금 존중을 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방류를 못하게 한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그러면은 사후 조치가 아주 탄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세 가지 조건을 일본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우리 사회자의 질문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게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 가지고 지금 일본이 받아주겠느냐 안 받아주겠느냐. 일본 총리가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약속을 한 것인데 그걸 갖다가 그것도 못 믿겠다. 이렇게 할 약속 수는 안 없는 거 아닙니까? 했다니까요. 약속 안 했어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들 보고 계세요. 일본에서는 비공개 언급한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사실입니다.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좀 믿어보십시오. 언론에 나와요.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고 자, 언론에 알겠습니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예, 그러면 제가 이것도 하나 그럼 우리 정부가 우리 여쭤볼게요. 대통령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저 그 말 안 했어요. 그럼 지금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네, 거랑 잠시만요. 저희 마찬가지잖아요. 공방이 좀 왜 과열돼서 그걸 믿지를 못하는 겁니까? 다른 질문도 좀 드려보도록 참네. 하겠습니다. 지금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도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 있고 여기 분위기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중국이 일본 오염수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이거 의장 성명으로 채택을 하자 이걸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런 분위기고 또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에 일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없을까라는 질문도 두 분께 드려보고 싶은데 어떤 분께서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죠. 이제 외교장관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중국이 이 방류 반대 결의안을 내자 이렇게 지금 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아세안 국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이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다른 나라 국가에서는 IAEA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또 일본과 또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결의안이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ARF가 북한까지 포함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련 국가들 이 안보 협의 모임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데인데 여기에는 중국을 비롯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정부는 이미 동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정부의 보고서 내용대로 우리는 방류에 해도 과학적으로 무관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일본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옹색해지는 거죠. 가장 가까운 인접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를 표현하면서 최소한 반대는 아니더라도 걱정과 우려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는 의장국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실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여기에 대해서 아예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결국은 찬반 국가들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의장국 공동성명은 채택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그 키를 우리 대한민국에 쥐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 비롯해서 반대가 어렵다라고 하면 강력한 우려의 메시지 대신에 후속 조치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담길 수 있는 키는 우리 정부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방류를 환영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을, 모든 국민들이, 모든 나라들이 다 걱정하고 우려를 하죠.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현실적으로 방류가 불가피하다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후속 조치에 대한 탄탄한 점검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죠. 국가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반대 결의안이 방류 반대 결의안이 나오기는 지금은 어렵지 않은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 안 하셔도 아무 말도 안 되겠습니까?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예. 보시죠.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제회의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도발을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현지에서 새벽에 이제 NSC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5년 만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미사일 교탄 성명이 나왔는데 이 같은 대처 움직임은 어떤 평가하시겠습니까? 잘한 거죠. 북한에서 이제 ICBM 발사를 했고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위기 관리를 대통령이 출장 중에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나토에 가서 나토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위험성을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알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하는 것은 아마 다른 나라들이 고개를 깨우뚱할 것 같아요. 저 사람들 같은 민족 아닌가? 독일처럼 얼마 있어서 통일돼야 될 나라 아닌가? 그런데 왜 이렇게 싸우려고 하지? 본인들이 앞장서서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어려운 외교적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 속에서 어려움들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른 외교의 자세일 텐데 오히려 앞장서서 북한과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모습은 다른 외국에서 볼 때 납득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ICBM 발사가 잘 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NSC 소집 매우 잘한 것인데 저는 최소한 그 외국에 가서는 한 민족으로서의 공통점에 대한 주장 이런 것들은 최소한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나토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도 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ICBM 자체가 미국 도달하고 유럽까지도 다 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나라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물론 타국이 자기 민족 간에 왜 저렇게 서로를 싸우고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할 것 같다 그러지만 사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들이 굉장히 위험한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나토와 우리 정부와의 군사기밀 정보 공유 이런 부분은 이번에 굉장한 진전입니다.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군사 정보 체계를 서로 공유를 하겠다는 것은 예. 나토가 그만큼 이제 지금은 우리 태평양 국가 연합뿐만 아니고 대서양 연안 국가들과도 하나가 다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이 ICBM을 어디든지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세계 어디든지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군사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체계에 나토 회원국은 아닙니다만은 거의 준 회원국에 가까울 정도로 그 정도의 대우를 받고 앞으로 그렇게 진전이 된다 그러면 굉장한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복기영 대변인께서 다소간의 아쉬움을 말씀하긴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NSC 상임위 소집을 비롯해서 현재에서에 대한 대처 자체는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 걸로 보였는데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보건의료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오전 7시를 기점으로 이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 건데 일단은 이번 파업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19년 만에 파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병원에 계신 분들, 환자분들이 지금 병원을 옮기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환자분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가족분들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느냐? 우리로서 정부와 노조 간의 대화가 더 필요했으면 또 좀 더 했으면은 한 아쉬움도 있습니다만은 민노총 산하거든요 보건의료노조. 그런데 정치적인 파업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 상황? 국민들이 걱정이겠죠. 당장 병원에 가 있는 우리 환자분들 어떡합니까? 그런데 과거에 의사협회에서 파업을 할 때 정부의 태도와 그리고 국민의힘의 태도,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간호사가 주축이 된 파업이거든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이제 중심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들의 파업은 이거예요. 통합병동을 좀 늘려라.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한 요구인 것이죠. 그리고 간호사 1인당 돌보는 환자가 너무 많다. 1인당 5인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좀 해줘라. 라는 요구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코로나 때 공공의료병원이 지나친 많은 재정적 손실을 입었으니까 공공의료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해줘라 라는 공공적 요구가 여기 함께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들도 이 파업에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빼고는 사실상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파업이다 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정부가 강력한 어떤 그 원칙적 대응 이런 것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 의사 파업할 때 그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문재인 정부 또 그 이전의 정부 이런 모습들을 좀 보고 간호사 파업이나 간호조무사들의 이런 그 의료 노조의 파업도 똑같은 자세로 임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주제 한 번 더 바꿔볼까요?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내용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는 다시 한번 국정감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은 입장이 이런 겁니다. 이제 국정조사를 할 거면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국정조사 해야 된다. 그래서 두 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일단 첫째로 국정조사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대상은 어디가 돼야 하는가?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정권이 가장 힘쓸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언젠가요? 당선 직후입니다. 당선 직후에 인수위원회가 뜨면 그 인수위 활동 기한 동안에 각종 관계자들이 모두가 나서서 5년 동안 그 정부의 사업에 본인들이 원하는 일들이 포함되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각 부처들은 말도 할 거 없죠. 그래서 그 인수위 기간 동안 인수위원과 인수위 관계자들에게 부처 공무원들의 로비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이때 문재인 정부 때 용역이 발주가 되었다라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국정감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죠. 인수위 기간 시작돼서 인수위 기간이 끝나는 그쯤까지 사실상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과정을 조사하면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조사하자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조사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에 국토부에서 그 일을 관장했던 그 공무원들과 그리고 그 용역을 담당했던 예타를 담당했던 기관과 그리고 타당성 용역을 담당했던 50일 만에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는지 어떠한 소스가 그 용역업체에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면 되는데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원희룡 장관까지도 나는 몰라요. 용역업체에서 이렇게 하래요. 전문가의 주장을 무시합니까? 과학입니다. 전문가의 주장은. 이렇게 하면서 누가 어떻게 노선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해명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조사를 하자. 국정조사밖에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의혹이 전임 정부 때 벌어졌던 일이다라고 하면 검찰 가만히 안 있을 거요. 곧바로 지금 압수수색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인수위 시절에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 그리고 그때 석연치 않은 이유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정부 여당에서 먼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의혹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괴담이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요 국토부에서 밝히면 돼요. 근데 국토부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해명이 바뀌고 있거든요. 뭐 종점을 바꿔달라고 양평군과 민주당에서 요구했었다라고 처음에는 주장했다가 아니잖아요. 강화 IC 넣어달라라는 요구였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확인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오로지 이것 또한 괴담이다라고 거짓말로 덮게 하고 심지어는 인수위 시절 진행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문정부 국정감사하자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정감사는 대통령 하는 거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그 조사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뭔가 뒤가 구린 사람들이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 의혹에 대한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의혹에 대한 근거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타임라인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은 작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죠. 대통령 선거 이전에 2021년도에 이제 기재부에 예타가 있었죠. 기재부에 예타 있을 때는 그때는 양서면이었습니다. 양서면이었는데 2002년 1월 달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죠.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 공고를 냅니다. 그 당시에 그 입찰 공고를 낼 때 대한노선 선정에 대한 것이 그 업무 과업의 내용으로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어요. 대안 노선 선정. 왜냐하면 예타 때에 그 노선에 문제가 있으니까 타당성 조사 때 대안 노선을 검토해 보자 하는 부분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때 그 이후에 이제 3월 9일이 대선이고 대선 이후 6일 뒤인가요? 그때 그 6일 뒤쯤 이제 그 이용역 업체 두 예. 곳이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시작할 때 그리고 대안 노선을 검토해 보라 명시를 한 것은 그 당시에 국토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 때 국토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용역 업체 그렇게 해서 선정된 용역 업체가 5월 달에 이제 대안 노선, 지금 말하자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내놓은 것이죠. 이것이 가장 적합한 노선이다 해서 국토부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자면 원희룡 장관이 자기 취임한 사흘 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데 거기에 관여할 시간적 여유가 사실 없었던 것이고 실제로 그 국토부 용역 업체를 선정한 국토부 그리고 대안 노선을 검토해 보라고 명시한 그 주체가 문재인 정부 때 국토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토부가 전문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해서 결과를 내놨는데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와서는 그게 아니다?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 예타 예. 전문 용역 업체 선정을 해서 예타 타당성 조사를 뭐하러 합니까? 아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그럼, 예. 계속 그 불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못 믿겠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앞으로 이런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떤 사업에서 예타가 진행될 것이며 또 타당성 조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서 예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타 필요 없어요.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예타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 50일 만에 갑자기 노선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는 의뢰이 과업 지침서를 내릴 때 대안에 대한 검토, 노선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지침서를 내립니다. 예타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타를 이렇게 50일 만에 노선까지 통째로 바꾸는 경우 타당성 조사에서 없어요. 노선이 통째로 바뀌는 경우는 언제 나오냐면 기본 계획을 짤 때, 기본 계획을 설계를 할 때, 여기는 가보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환경적인 부분에서 회피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노선이 약간씩 변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변하는 시점은 실시 설계를 할 때 IC 지점을 본래는 A 지점에 IC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게 발생을 해서 B 지점으로 바꾸자.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그 변경이 생기는 거거든요. 노선이 아니고 그거는 그야말로 길을 약간씩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점과 종점의 차이가 나는 정도의 이런 그 변화는 없어요. 그 국토부에서 지금까지 뭐 여러 번 매번 그랬다 혹은 절반이 그랬다라고 하는데 근거를 못 대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례들을 원희룡 장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어요. 국토부조차도. 아니 국토부가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24건 가운데서 12건 이상은 그러니까 그 건수가 지금처럼 대략 그 종점이 9km, 7km 이런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의 차이가 예. 있는 것인지에 대한 알겠습니다. 사례를 얘기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그 김건희 여사의 그 1만 평가량의 땅, 그 일가의 땅, 여기가 많은 이득을 보는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 양평 군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지 이건 자, 의혹적이라니까 길 안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답을 하라, 그게 이야기를 하라. 예,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제가 그럼 이걸 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원희룡 장관이 이제 나토 정상회의 때문에 이제 같이 가느라 자리를 비우긴 했는데 영상을 하나 남기고 갔습니다. 대장동 1타 강사 영상에 이어서 지금 이번에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영상을 남겼단 말이죠. 일단은 뭐 유튜브 조회수도 상당하던데 두 분 그 영상 보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보셨습니까? 어제 봤는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는 잘 했습니다. 예. 이게 종점 변경이요. 강상 그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또 이렇게 강상에서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강상이 제일 먼저 나온 게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2018년이죠. 2018년 저 양평군의 기본 계획에 이미 강상면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 때 이제 양서면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강상면이 등장하는 것인데 원희룡 장관 저 유튜브 이제 녹화를 했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이 좀 잘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국토부의 자료들이 사실 지금 국토부 자료들이 다 국민들한테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토부에 다 거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자료가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자료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야만 지금 국민의당이 제기하는 의혹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원 장관 어제 그 유튜브 잘 했다고 봅니다. 예, 복귀양 대변인께서는 그 영상을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 납득이 좀 되셨습니까? 매우 교활하다. 과거에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을 때도 그렇게 속였을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조선을 위해서 지금은 일본과 손잡아야 됩니다라고 설득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불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눈 감았을 겁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김건희 여사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정치적 이득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교활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L자 고속도로, 90도로 꺾어진 L자 고속도로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의 민주당과 민주당 그 양평 군민들은 L자가 아니라 강하면에 IC를 만들면 양평읍과 양평에 사는 주민들도 IC를 하나 이용할 수 있으니까 서울 사람들이 오가는 도로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고속도로 나는 거 찬성하는데 그래도 양평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강하면이라고 하는 데는 인구가 4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양서든 강상이든 양평읍이든 사람들이 와서 IC를 탈 수 있게끔 하자. IC 하나 더 늘려주자라는 건데 이것을 맨 처음에는 종점 바꿔달라고 거짓말 시키더니 이것을 고속도로를 L자로 꺾어라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일국 장관이 하고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나쁜 짓도 더 잘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국민들을 속였다. 그러면서 교활하다. 이완용에 비교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원희룡 장관 이완용에 비교를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잡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L자로 꺾인 부분은 보니까 저도 그림을 보고 하는 것인데 강하 IC를 넣는다. 양평의 주민들은 강하 IC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데 직선으로 갈 경우에는 강하 IC가 직선 도로상에 생길 수 있는데 양서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강하 IC가 아래에 있고 양서로 위로 올라가게끔 그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는 이유는 처음에 예타 때 양서면으로 가는 그 구조에서 봤을 때는 그 노선 속에는 다리가 두 개 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상수도 보호구역에 상수도를 오염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또 환경 자연보호 구역들이 훼손될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노선을 그쪽에서 노선이 좀 불합리하다 해서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강상면으로 간 것인데 양서로 간다 그러면 아래 강하를 지나서 양서로 꺾이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L자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L자형 만약에 양서로 간다 그러면 L자형이 되겠죠. 앞으로 지금 이 노선이 강상 노선이 완전히 결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노선에서 강하 IC를 밑에 두고 양서로 올라간다 그러면 L자 노선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 타당성에서 해야 되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이게 바보입니까? 고속도로를 90도 꺾는 고속도로를 만들자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바보예요? 그리고 상수원 보호지역 지나간다라고 하는데 양평군 전체가 다 상수원 보호지역이고 그리고 변경안이 됐을 경우에 실제 다리 수가 더 늘어나고 터널 수가 더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볼 때도 훨씬 더 안 좋은 노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원희룡 장관의 말을 듣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이에요. 전문가들의 주장을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할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토론회를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론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거 하나만 짧게 여쭤보고 저희 마무리할게요. 지금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 그러면은 여기 관련해서 토론을 좀 해보자 이렇게 좋을 것 이야기를 같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예. 지금 입장차가 여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짧게 여쭤보고 했는데 일단은 뭐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네, 원희룡 장관이 대변인께서는 먼저 뭐 이재명 예, 대표에게 짧게요. 토론을 하자.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여라라는 말씀이시고요. 원희룡 장관은 지금 최재관 양평 지역위원장의 공개 토론 요청을 간절하게 하고 있어요. 그거부터 받아라. 그리고 하려면 이재명 대표는 그 당 대표들끼리 해야지. 뭐 본인 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선순위는 따로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복귀왕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